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하린입니다. 술술술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제휴 대표 변호사 김상근입니다. 네, 오늘은 상가 분양 받을 때 허위 과장 광고가 있었던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 법인에서 2019년부터 여러 호실의 상가를 저희가 수임을 했었고 최근에 2심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떤 사안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상가를 선분양 후 시공한 경우인데요. 분양할 때 광고하기를 넓은 테라스 공간을 전용 면적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상가 중 전망이 좋은 일부 호실만 널쩍한 테라스가 있는 것처럼 홍보물에 그림이 딱 그려져 있었는데요. 테라스 면적이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테라스가 있는 호실은 테라스가 없는 호실보다 훨씬 비싸게 분양되었고요. 그런데 시공되고 입주해 보니까 테라스 부분은 공용 면적인데다가 소방차, 정차 공간 등으로 설계되어 있어가지고 테이블을 내놓을 수도 없고 의자를 배치할 수도 없고 뭐 어떤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고가의 분양이 됐는데요. 이게 뭐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같은 걸 운영할 때 테라스에 이렇게 멋있게 테이블을 내놓고 하면 영업이 잘 되니까 좋죠. 네, 임대료를 한 이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상가를 매수할 때는 이런 임대료를 가지고 상가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따져가면서 이제 매수 결정을 하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못하니까 이제 임대료도 떨어지고 상가 수익률도 예상과 달라졌고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고가 분양이 된 거죠.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신 것이 사실은 주 목적일 텐데요. 이게 취소할 수 있으려면 분양 그 내용 중에 사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적당한 사기, 적당한 착오로서는 안 되고요. 정말 그 부분이 중요하고 심각한 정도에 다다라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 계약, 뭐 분양 계약 이런 게 한 번 계약이 맺어진 이후에는 취소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이 사건에서는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쟁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하느냐? 맞다면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할 거냐? 뭐 이런 거였습니다. 우선 허위 과장 광고인지 여부인데 관련법이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이 있고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심사 지침이 있는데요. 점포의 구조, 재료, 부속, 인테리어 등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하다거나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그런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잘 규정되어 있죠. 네, 여러 경우를 나눠서 이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소송의 핵심은요, 허위 과장 광고가 있었던 것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판사님께 객관적인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사실 모든 소송이 이런 식으로 증거 싸움입니다. 내가 분명 이렇게 들었어 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 라고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장은 근거 없는 그냥 외침에 불과할 뿐인 거죠. 이 소송에서는 수많은 증거를 법원을 통해서 모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전문 변호사의 역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튼 이 사건은 허위 과장 광고가 명백하다라고 판단을 받았고요. 그런데 모든 광고는 사실 어느 정도는 과장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의 과장이 있는 경우에는 뭐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일반인들이 봐도 객관적으로 오해할 만큼 그런 허위 내용, 과장 내용이라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예, 허위 가장 광고가 되면 손해액이 얼마냐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없을 때 이 두 차이가 그 적정값이 얼마인지를 시가 감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데는 많은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테라스 유무만을 놓고 감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감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비슷한 사건으로요. 영종도 하늘도시 아파트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도 그 선 분양을 했는데 광고를 할 때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교량이 지어질 것처럼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인천시가 뭐 그런 연육교를 지을 예정이다라는 게 도시기본 계획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근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될지도 알 수 없었고, 근데 흡사 광고만 보면 뭐 확정된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게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손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허위과장 광고가 없었다면 적정값이 얼마인지, 재산상의 손해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위자료를 줘라. 이게 위자료는 보통 우리가 정신상 고통이 있을 때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건데, 특이하게 위자료가 인정이 됐고, 그 금액이 분양대금의 5%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건에서도요, 법원이 허위과장 광고라고 받고 분양대금의 5%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했고,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그 이자를 붙여서 지급하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분양대금의 5%가 감액되기는 했는데요. 여러분, 상가를 분양받을 때부터 명심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분양은 분양 대행사들이 하거든요. 계약 생사를 위해서 아주 많이 말을 부풀려 가지고 합니다. 예, 만약 분양받을 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그런 홍보 내용이 있으시다면요,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 뭐 못 적어준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지켜질 수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주느냐 안 적어주느냐를 잘 보셔가지고 분양을 받을지 말지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